어머니 78세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집에 혼자 계셨습니까? 네, 혼자 계셨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퇴원 후 계획 세우셔야 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아무 준비 없이 요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78세, 혼자 사시던 어머니.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습니다. 새벽 4시 모든 게 바뀐 순간 동생 전화였습니다. 누나,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지셨대. 119 불렀어. 제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현관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프다. 어머니는 평생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소 혼자 사세요? 응.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불 켜세요? 아니, 익숙해서. 손잡이는 있으세요? 없어. 그 대화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구나. 병원 응급실에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8세 고령의 대퇴골 골절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퇴원 후 최소 반년은 거동이 불편하실 거고 혼자 생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아니면 댁으로 모시거나 방법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때 처음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 후 오빠, 저, 남동생 3명이 병실 밖 복도에 앉았습니다.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하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근데 형수님 직장도 있으시고 조카들도 있잖아. 알아. 그것도 그렇고 우리 집이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제 차례였습니다. 오빠, 솔직히 나도 남편이 3교대 근무라 집에 자주 없고 나도 일주일에 나흘은 출근해야 해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하나? 동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들으시면 얼마나 서러워하실까. 저도 울컥했습니다. 나는 나쁜 딸인가? 그날 저녁 병원 사회복지사 실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지사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요양 등급 신청 해보셨어요? 그게 뭔가요? 복지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1등급이 가장 중증입니다. 어머니처럼 골절로 거동이 불편하시면 보통 3등급이나 4등급 나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되고 한 달 안에 결과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답이 아닙니다. 등급에 따라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오시는 방문 요양도 있고 낮 시간만 센터에 가시는 주간보호도 있습니다. 비용은 등급마다 다른데 본인 부담금은 대략 20% 정도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적으면 10%로 줄어들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석 주 후 어머니는 요양등급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복지사님이 3가지 선택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요양원 입소.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고 본인 부담은 그중 20%니까 대략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입니다. 식사, 간호, 24시간 돌봄 다 포함됩니다. 둘째, 제가 요양.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루 서너 시간씩 일주일에 닷새 오십니다. 한 달 본인 부담금은 대략 25만 원 전후입니다. 셋째, 주간보호센터. 낮 시간만 센터에 가시고 저녁엔 집에 오시는 겁니다. 식사, 목욕, 프로그램 다 제공되고 한 달 본인 부담금은 35만 원 전후입니다. 방문 요양이랑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집에서 살고 싶어. 내 집에서. 근데 너희한테 짐 되기도 싫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간보호센터와 방문 요양을 섞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주간보호센터에 가시고 이틀은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오십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2시간씩 보호사님이 추가로 방문하셔서 저녁 식사 준비랑 취침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한 달 총 비용은 대략 100만 원 조금 넘고 보험 적용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국민연금 45만 원으로 거의 해결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형제들이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반년 후 어머니의 하루. 지금 어머니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 센터 차량이 옵니다. 어머님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부축해드리고 어머니는 차에 오르십니다. 9시에 센터 도착하시면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하십니다. 이제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10시에 간단한 체조하시고 11시엔 색칠하기나 퍼즐 맞추십니다. 낮 12시에 점심 드시고 1시 반엔 낮잠 주무십니다. 3시에 간식 드시고 4시 반에 귀가하십니다. 5시에 집 도착하시면 6시에 요양보호사님이 오십니다. 저녁 준비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내일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두십니다. 8시쯤 제가 전화드립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오늘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시더라.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압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압니다. 어머니는 지금 78세입니다. 얼마 전 치매 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2, 3년 후엔 증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1년이나 2년 후 증상이 진행되면 요양 등급을 다시 신청하고 등급이 올라가면 야간 돌봄도 추가할 겁니다. 3년쯤 후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지면 그때는 요양원도 알아볼 겁니다. 미리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산 얘기도 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본인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시고 예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으십니다. 본인 부담금은 재산이랑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5억 넘고 소득이 높으면 20% 부담하고 재산이 적고 소득이 낮으면 10%로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께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은 주간보호 다니시면서 집에서 사시고 나중에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양보호사님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시설도 알아볼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으니까 미리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 78살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지. 근데 너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해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최선을 다할게요. 근데 엄마도 너무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5명 중 1명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의 30%는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요양 등급 신청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한 달 안에 방문조사 나오고 결과 나옵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이랑 재산에 따라 0%에서 20% 사이입니다. 서비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이 돌볼 때 받는 특별연금급여.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답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존엄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단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세요. 부모님 집 욕실에 손잡이 달아드리세요. 2만 원이면 삽니다. 내일 딱 하나만 하세요. 요양 등급 신청 검색해서 절차 확인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이번 주 딱 하나만 하세요. 가까운 주간보호센터 전화번호 핸드폰에 저장하세요. 왜냐하면 저처럼 새벽 4시에 전화 받고 나서 준비하려면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78세입니다. 요양원에 계시지 않습니다. 본인 집에서 사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십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요양원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가는 요양원은 평생 남는 상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시작하세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